네, 안녕하세요. 임준석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 67회, 자, 16과까지 봤고요. 이제 17번부터 32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학생들이 표현하고 있는 사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그렸대요. 우와, 진짜 황금손이다. 왜구에 맞서 군대를 지휘하는 최무선을 그렸대. 이런 걸 어떻게 그리지? 예,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왜구에 맞서서 지휘하는데요. 누구? 최무선을 그렸대요. 왜구에 맞선다. 왜구 침입이 있었던 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무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무선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화포. 원나라로부터 화약을 들여왔었던 인물이 바로 최무선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왕한테. 그래서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통도감에서 화포 이런 것도 만든 겁니다. 와, 신무기죠. 당시에 최첨단 무기가 등장한 겁니다. 화포로 뻥! 왜구의 배를 격파하는 이런 전투. 자, 그러면 최무선이 지휘했었던 전투,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진포대첩이 최무선이 지휘했었던. 자, 고려 말 때 왜구의 침입이 있었던 당시에 이성계, 최영, 최무선 이런 인물들이 활약을 하죠. 그 중에서 최무선의 진포대첩, 그리고 최영은 홍산대첩, 이성계는 황산대첩, 이런 전투들이 여러분들 고려 말 때 왜구 침입 때 등장해서 활약했었던 그 내용 사건에 있을 겁니다. 1번의 명량대첩은 이건 모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이순신이죠. 살수대첩은 요거는 고구려 수나라가 침입해서 고구려가 격퇴했었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행주대첩은요, 임진왜란 때인데 마찬가지로요. 1번의 이순신의 명량대첩도 임진왜란 휴전 이후긴 한데 아무튼 이순신 임진왜란 때. 4번의 행주대첩은요,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활약했었던 전투를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17번은 3번.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일까? 자, 신하가 얘기합니다. 명하신 대로 편경을 만들었습니다. 편경? 뭘까?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여기 써놨어요. 박연이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편경의 소리도 의미 잘 맞는구나. 이제 그대가 아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라. 아악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대요. 누가요? 박연이라는 인물. 예.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보면은 단서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요거 글자를 봐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맥락이 무엇인지.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아악. 그거 아니에요. 아악은 궁중 음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궁중, 왕실에서 쓰이는 음악을 정리했었던 인물, 바로 박연이고요. 어떤 왕의 지시를 받았는가? 이분은요,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돼요. 자, 세종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옳지 않은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세 개가 맞다라는 거잖아. 이 왕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보기에서 세 개는 이 왕이겠구나. 다른 왕을 고르면 되겠구나. 1번의 자경루 제작, 세종 때 만든 물시계입니다. 맞아요. 2번의 농사직설, 세종 때 만든 농서로서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했었던 우리 농법을 정리한 서적입니다. 4번의 삼강행실도, 요거는 세종 때 만들었었던 충신, 효자, 연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제 엮었었던 책, 윤리서예요, 세종 때. 자, 3번의 악학괴범, 요거는 성종 때 만든 우리의
음악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던 건데 이제 서적인데 이거는 성종 때입니다. 자, 세종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종과 성종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서적들 나올 때 하나 둘씩 챙겨서 구분해 주세요. 자, 1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에 대해 검색했죠. 검색 결과입니다. 삐리삐리. 대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470여 년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친구가 뭘 검색했을까?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역대 왕별로 기록했대요. 왕별로 기록했대. 내용이 방대하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대요. 이것들이 단서예요. 태조부터 철종까지 역대 왕들을 왕별로 쭉 정리했대요. 내용이 방대하대. 와, 진짜 여기에 읽을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왜? 당대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었거든. 자, 이 서적은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요, 한 왕이 죽으면 이제 그 왕의 행적들에 대해서 쭉 기록물을 남기는 거죠. 왕이 살아있을 때 왕 맨날 따라다니면서 막 쓰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관. 이 사람이 쓰는 게 뭐야? 사초. 사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왕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쭉 정리를 하네요. 왕별로. 실록들을 편찬하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서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1번의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 성종 때 완성 반포. 2번의 동의보감은 의학서, 허준의 동의보감. 3번의 목민심서는요,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정약용이 썼었던 바로 지방행정관의 업무에 대한 덕목에 대한 내용. 자, 답은 4번의 조선왕조실록이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밑줄근 왕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 전하께서 뭐라고 명하시는가?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하며 집현전 없애래요. 경연도 하지 말아요. 두 번째, 성삼문 등이 상왕의 모의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니까 상왕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궁에 내보내서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래요. 이 상왕을 쫓아내래요. 그리고 나중에 죽일 겁니다. 자, 이 왕 누구일까요? 자, 지금 이게 단서입니다. 집현전이라는 이 기구는 세종 때 만들었었던 기구였었죠. 이것을 파하고 없앤대요. 파이어 없앤대. 파한대. 경연, 신하들과 함께 토의하고 또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이런 기구, 이런 그 행사, 이 경연을 정지한대. 어느 왕이냐? 세조예요. 세조 때, 세종 때 있었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제 왕권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행보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수양대군 세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상황은 누굴까요? 세조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린 왕 조카였었죠. 단종. 단종을 쫓아내서 유배 보낸다. 그리고 이후에 죽일 겁니다. 자, 세조의 계유정난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양대군 세조. 세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4번의 육조 직계제는요. 육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했었던 왕권을 강화시켰었던 제도이지요. 요 제도는 세조 이전에 태종 이방원 때 시행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수양대군 세조의 정책으로도 보입니다. 1번의 시헌역은요, 조선 후기 때 도입됐었던 청나라 역법이에요. 2번에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때 등장하는 건데요. 영조와 정조 시기 때 행했었던 정치죠. 3번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거는요,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개경으로 천도했다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고요. 태조 이성계. 그리고 중간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다가 태종 이방원 때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될 겁니다. 태종 이후에는 도읍지 천도 얘기가 딱히 있지 않아요. 자, 답은 4번에 세조를 골라라. 육조 직계제. 요 사료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2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무슨 사건인가 봐. 무슨 사건일까? 여기에서 지금 해설해 주시는 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문신인 김종직이 살았던 집터 후손. 김종직. 그가 쓴 조의제문은 연산군 때 일어난 가해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의제문.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 연산군 때 일어난 가의 빌미가 되었었대요.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었죠. 이거 뭐였었죠? 의제를 조문한다. 의제 어린 왕이 중국에서 죽었었던 것을 빗대가지고 앞서 세조가 단종을 죽였었던 사건, 이것에 대해서 비판했었네. 이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김종직 일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연산군 때. 자, 무슨 사건이죠? 사화에 3가지가 있었어요. 사화에 4가지가 있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2개가 연산군 때, 기묘사화가 중종 때, 그리고 을사사화가 명종 때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뭐였지? 자, 지금 이 4가지가 사화인데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었던 사건이 훈구와 살인과의 갈등에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조의제문과 관련한 사화가 무오사화입니다. 그죠? 갑자사화는 뭐예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 죽음과 관련해서 등장했었던 사화이고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살인과 관련해서 등장했던 사화. 그리고 을사사화는요. 대윤과 소윤이라는 외척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화. 이 4가지 사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직과 관련한 사화 무오사화이구나. 자, 나머지 볼까요? 1번의 경신환국. 경기갑. 조선 후기 숙종 때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3차례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경신환국은요. 서인들이 집권하고 남인들이 쫓겨났었던 첫 번째 환국이고요. 허적 모반 사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기해예송, 예송 논쟁에서 기갑, 기해예송, 갑인예송 첫 번째 예송 중에서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신유박해는요. 천주교 박해죠. 순조 때 있었던 박해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박해. 자, 답은 3번의 사화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22번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글을 쓰고 계세요. 어떤 글을 쓰는지 쭉 한번 볼까? 한자로 쓰고 계셔. 예, 한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는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가가 뭘까?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절실하대.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인가 봅니다. 경기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데 충청도에도 시행하면 좋겠다. 어떤 제도가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시행되고 충청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제도는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까? 바로 여기에 또 단서도 있습니다. 김육이라는 인물이 확대 건의를 하기도 했었던 다름 아닌 대동법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대동법은 처음에 경기도, 요거는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되었었죠. 경기도에서만. 그랬다가 요것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나중에 인조 때, 효종 때, 숙종 때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효종이라는 임금 때 확대 시행 건의했었던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런 데 일대에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겠죠. 대동법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일대에 시행이 됐었다가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요게 오래 걸렸죠. 왜? 당시에 기득권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 토지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판했었단 말이지.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이게 대동법이었었죠. 자, 대동법은 뭐였나요? 내용을 한번 볼까? 대동법은요,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 공납제도, 공물을 납부하는 공납제도, 특산물 납부하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부담을 느낀 거야. 그래서 대동법은 두 가지로 개편을 했었어요. 어떻게? 집집마다 거두는 것을 이제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토지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적으면 적게, 없으면 없게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결당 12두에 해당하는 쌀포, 동전 이런 것들을 납부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요. 또 대동법은 이뿐만 아니라 특산물을 납부하던 것을 쌀, 포, 동전 이런 걸로 납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특산물을 걷는 게 아니라 화폐 역할하는 거 이런 걸로 거둔 다음에 이걸 다시 사오죠. 그래서 다시 사러 가는 공인이란 사람이 지방의 상업활동에서 크게 활약을 하기도 했구나.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돼요. 특산물 대신에 쌀포, 동전, 쌀, 포는 이제 옷감, 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납부하게 하였다. 특산물로 직접 거두니까 여기서 중간에 업자들이 구해오면서 백성들한테 이 비용을 떠안기도 하고 너무 많은 큰 잘못된 이득을 취하기도 했었으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4번 대동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에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 군포를 줄였대요. 군포 납부와 관련한 게 아니죠. 대동법은 특산물이에요. 자, 군포 납부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거 요거는 균역법이라는 제도지요. 균역법이라는 제도. 영조 때 시행됐었던 균역법이라는 제도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면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건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건데요. 자, 균역법의 운영 방식을 또 바꾼 거죠. 이거는 호포제라고도 했었던 흥선대원군 때 얘기예요. 3번에 전세 얘기, 토지세. 자, 조선의 세금 제도는요, 전세, 공납, 그 다음에 군역 또는 군포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토지세, 전세를 고정했었던 거는 이건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세금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동법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두 분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시던 임금께서 삼전도에 나아가 청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셨다는군. 허허, 남한산성에서 항전, 삼전도에 나아가 청에 굴욕적인 항복. 자, 이 사건 뭐죠?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병자호란 때 청이 침입해서 당시 왕, 이 임금은 누구일까요? 인조예요. 청의 굴욕적인 항복이다. 삼전도의 굴욕이었잖아요. 그리고 세자 복림대군께서는 청에 볼모로 잡혀갔다. 이 세자가 소현세자일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병자호란이 삼전도 굴욕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잘 읽어야 돼. 뭘 물어보는 거야? 이후 요거 다음에 있었던 게 뭐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번의 북벌론이 전개. 북벌론이 뭐야? 북쪽에 오랑캐를 정벌하겠다. 군대를 만들자. 이게 바로 효종 때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이었었죠. 복수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 복림대군이 이후에 왕이 되잖아요. 효종. 그래서 그 이후 1번이 정답. 2번에 사군 육준이 개척되었다. 이렇게 해서 영토를 늘렸었던 조선 초기 세종 때
세종의 업적도 주목해 주시고요. 3번에 삼포외란이 진압되었다. 삼포외란은 조선 중기 중종 때 있었던 외인들의 어떤 삼포외란, 또 명종 때 을묘외변, 이런 사건들. 자, 그리고 4번의 정동행성 설치는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기구로 알려져 있죠. 조선 후기 병자호란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밑줄금 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왕이 여기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뭔가 좀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나 봐요. 배다리를 건너, 이게 배다리인가 봐. 강에다가 다리를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배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사도세자 묘에 참배하러 가는군. 아버지가 사도세자래.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저 배다리는 정약용이 설계했다는군. 정약용이 배다리, 그 다음에 거중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자, 지금 이 왕은 누굴까요? 바로 조선 후기 정조. 정조 시기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우리 정조 임금께서는요, 코스프레를 되게 잘하셨어요. 강력한 왕권에 의한 탕평책을 시행했었던 인물이죠. 탕평책. 정조가 시행했었던 탕평책은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대립. 붕당이 너무 싸워. 안 되겠다. 내가 힘을 키워서 왕이 붕당들보다 위에 있는 이런 정치 모습을 만들어서 붕당의 대립을 약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조가 아꼈던 정약용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약용 일로 와보세요. 부르셨습니까 전하? 내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여기에 있었던 걸 이장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화성이란 걸 축조하려고 하거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 한 2년 안에 만들어줘. 그게 됩니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정약용이 해냅니다. 거중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화성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화성을 가려고 하는데 한강을 건너야 돼. 정약용이 부릅니다. 정약용 이리 와보세요. 부르셨습니까 전하? 한강을 건널 건데 내가 말을 타고 한강을 건너고 싶어. 무슨 말이세요 전하?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예, 정약용이 해냅니다.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요. 정조가 여기 쭉 엄청난 왕권. 그래서 가서 이제 화성에서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군사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정조가 있었던 왕권 강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가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만들었었던 군사 조직이 바로 장룡령이지요. 정조 업적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정조가 했었던 또 다른 업적으로서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왕권을 뒷받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관료들을 왕이 직접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조 어디 가는 거냐면요. 수원의 화성 축조한데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들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 당백전을 발행했다. 요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행했었던 고액화폐. 3번에 속대전 편찬이다. 요거는 영조 시기 때 만들었었던 법전이에요.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란 거 만들 거야. 훈민정음 반포는 세종 때 모습이죠. 정조를 고르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25번. 가나를 실시한 순서대로 옳게 나른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 세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친구,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리들에게 더 많은 걸 주었었던 노급, 이 노급을 폐지했었던 정책. 그래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요. 왕권을 높이고자 했었던 신라, 동의신라 때죠. 신문왕 때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 보니까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했어. 직전. 그러면 과전법을 없애고 직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은 바로 직전법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 세조 때 시행했었던 직전법. 기존의 과전법은요. 전 현직 관리들에게 다 지급했었는데 이제 현직 관리만 주자. 요런 제도. 관리들에 대해서 토지의 권리를 주는, 수조권을 주는 제도가 이렇게 변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지급했대요.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지급했대. 그러면 요거 뭐냐면요. 전시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시과는 고려시대 제도지요. 근데 여기서는요. 전현직 관리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과에서 3개 있는데요. 처음에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여기 요 앞부분 때까지는 전현직 관리가한테 줄 겁니다. 어쨌든 전시과는요. 고려시대 때 제도예요. 자, 그러면 신라가 제일 처음에 있겠고 고려가 다음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겠지. 가다나 요게 순서가 되겠죠. 각각의 어떤 국가의 제도인지를 파악하면 그냥 답이 나오네요. 다음 문제요. 26번이에요. 자, 지금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뭔가 갖고 왔어. 조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고구마인데 농민들에게 재배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신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구마가 우리나라의 재배가 되겠죠. 사실 처음에 고구마는 감저라고도 불렀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구마예요. 고구마, 감자, 고추, 담배. 자, 고추, 담배, 고구마, 감자. 다 뭐죠? 공통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작물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다가 우리나라 밖에서 들여왔었던, 전래됐었던 외래작물. 언제? 조선 후기예요. 자,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임진왜란 이후 시기를 보통은 이야기하죠. 조선의 뒷부분이다 라고 불리는 시기. 조선의 뒷부분이다 라고 불리는 시기는 민간에서 사람들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전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때 들어왔으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겠죠. 1번에 상평통보로 거래하는 상입니다.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됐었던 화폐를 의미하죠. 여러분 앞에 고려시대 때에는 뭐 건원중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사만통보, 활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판소리 공연한대요. 판소리 공연하고 탈춤 이런 것들 공연들이 많이 이어지는 서민 문화에 대한 모습, 조선 후기 모습 맞습니다. 3번에 한글 소설 읽어주는 전기수다. 한글 소설이 널리 서민 문화가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구나. 자, 조선 후기 다 맞아요. 4번에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드는 목수예요. 황룡사 9층 목탑. 자, 요거는 자, 일단 요게 답이겠죠.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었던 문화유산인데 요게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될 겁니다. 어쨌든 신라 때 만들었었던 문화유산이니까 조선시대 때와는 관련이 없겠죠.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예요. 2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자, 이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가 봐.
세도정치계에 일어난 농민봉기야. 세도정치. 세도정치다라고 하면은 조선 뒷부분이죠.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이 왕들 때 안동 김씨냐 풍량조 씨냐 이런 일부 가문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문란하게 운영했었던 그 시기. 자,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 수탈에 저항해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했대요. 백낙신이라는 이런 잘못된 관리가 농민들을 마구마구 수탈했나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못 살겠다, 세금 수탈 그만해라. 결과적으로요, 삼정 이정청,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상이 삼정의 문란과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혁하겠다라고 하여 수습하려고 정부가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었어요. 자,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철종 때 있었던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을 바탕으로 농민들이 불만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습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자, 이 삼정 이정청은요, 당시 이 지역, 진주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됐었는데 이 지역의 안핵사로 박규수란 사람이 파견돼서 이 사람 건의에 의해서 요게 만들어지기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뭐다? 임술농민봉기 당시와 관련한 내용이더라. 자, 일본의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모군란, 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들이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게 될 겁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3번에 조선 형평사 주도로 전개되었다.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도살업에 종사하면서 이제 고기 썰고 파는 이런 백정 출신들, 이 백정 출신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 라면서 전개했었던 운동이에요. 4번에 서북 지역민.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북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여긴데요. 바로 평안도죠.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세도정치인데 요거보다 조금 전이죠.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 평안도 주민들 차별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평안도에서 걸기했었던 세도정치 때 있었던 바로 홍경래의 난이 서북 지역 평안도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난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28번이겠죠. 다음 가상 인터뷰 등장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예, 이분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셨다지요. 북한산비. 자, 진흥왕 순수비대에서 봤었는데요. 진흥왕 때 있었던 4개의 순수비 중에서 북한산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사실, 그 전까지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진흥왕 때 정복하면서 만든 거였네. 이분이 금석학을 연구했대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서체를 만들었대. 비석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술했었던 게 이분의 바로 금석과안록이라는 저서예요. 그리고 독창적인 서체래요. 독창적인 서체는요, 추사체일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추사 김정희예요. 김정희의 금석과안록.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추사체. 자, 김정희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세한도라는 제주도 유배 갈 때 여기 있네.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그렸었던 세한도라는 이런 그림이 김정희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조선 후기 때에 문화와 관련해서 김정희라는 인물이 요 3가지에서 등장을 해요. 이번에 박지원은요, 중상학파 실학자로서 열하일기 또는 한문 소설들,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편찬했었던 인물. 송시열은 조선 후기 때에 성리학이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했었던 성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남북국이라고 해야 된다, 통일신라 발해를, 이런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9번이에요.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뿅.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저항했대요.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저항했대요. 국내에서 나쁜 탐관오리를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세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요, 관련 기록물인 전봉준 공초 개인기록이,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대요. 전봉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무조건 이거지.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이것을 주도했었던 인물 전봉준. 그리고요, 동학은 외세 침입을 막아야 한다. 우리 국가를 지켜야 해요. 보국. 부패한 지도층,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탐관오리 처벌하고요. 편안하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보국 안민이라는 이런 기치를 내걸은 게 동학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가사건은 동학농민운동이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 1번의 구서당 창설은 신문왕 때 만들었던 신라의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이에요. 2번에 청산리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였다. 청산리 대첩은요, 일제강점기 때 김좌진, 홍범도와 같은 이런 독립군의 전투. 3번의 집강소를 통해서 패전개혁. 집강소가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전라도 일대를 자치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만들었었던 조직, 이것이 집강소. 4번에 재물포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물포조약. 요거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 일본과 체결했었던 건데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였었거든요. 요거는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 주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경비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이모군란은 99년대 난으로 벌어졌었던 그 사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학운동을 찾아라라는 문제였습니다. 30번 볼게요.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좀 어디선가 이렇게 쫙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 나오면요. 딱 보면 딱 느낌적인 느낌. 이 그분 같은데 이렇게 딱 예. 생뚱맞게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자, 요 모습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여기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의병장인데 평민 출신 의병장인가 봐.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렇게 맞서 싸웠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여기저기서 싸웠대요. 태백산 호랑이라고도 불렸었다. 자, 결정적인 단서가 이거예요. 평민 출신 의병장.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게 을사의병 때거든요. 을미의병 때는 여기 있는데요. 의병장은 아니었어. 양반들 의병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신이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을사늑약, 외교권을 뺏깁니다. 우리가 대한제국이 통감부가 설치돼요. 대한제국이 이제 망하겠구나. 이때 등장하는 의병으로서 나라가 망하는데 양반 유생이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 평민들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죠. 바로 신돌석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을사의병 때 최초로 등장했었던 의병장. 유인석, 이소웅 이런 인물들은 유생 출신 유학자들이에요. 최익현도 마찬가지고요. 홍범도는 평민 출신인데 이분은요 이제 이후 정미의병 때 등장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독립군으로도 많은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볼게요. 가, 라에 들어갈 인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일 거예요. 시대의 개혁가들. 가, 지모십조를 건의하다. 누굴까? 신라 말이라는 단서가 여기 있어요. 신라 말 때
시무 10조 개혁안을 건의했었대요. 그러면 신라 말이면은 되게 혼란스러울 텐데,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인데, 힌트! 육두품 출신. 바로 최치원입니다. 육두품 출신 최치원. 진성 여왕한테 건의문을 건의했었던 시무 10조, 이것을 건의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었었어요. 나와볼게요. 시무 28조를 올립니다. 시무 28조.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셔야 하옵니다. 자, 바로 성종, 고구려 초 성종에게 건의문을 올렸었던 인물이지요. 누구지요?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이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 그래, 정치의 방향은 유교로 해야겠다. 여봐라, 국자감을 만들어라. 성종 때입니다. 다해 현량과 실시를 주장한대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와 누가 싸우지요? 사림 출신으로서 등용돼서 현량과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었던 그 인물, 바로 조광조의 개혁 정책으로 비롯됐던 사화가 다름 아닌 기묘사화이기도 했었죠. 라에 보니까 갑신정변을 일으킨대요.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들 또는 개화당이라고 불리지.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었다. 우리가 서구식 근대국가 만들어야 해. 3.1천하로 폭망하긴 했으나 어쨌든 갑신정변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인물들, 급진개화파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3번이 잘못됐네요. 나머지는 옳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대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로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주도했었던 그 정도전이죠.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가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외규장각 의궤라고 되어 있어요. 외규장각 의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봅니다. 어디 갔었는데?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었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홍선대군이 집권했던 시기.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침입합니다. 침입을 해요. 왜 침입하나 봤더니 아하, 그 해에 얼마 전에 프랑스 신부가 죽었네요. 천주교를 탄압했었던 병인 박해 사건을 이유를 들어서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 강화도로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이 뭐죠? 병인 양요죠. 이 병인 양요 시기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었던 도서들을 약탈해 갔었다. 이것이 이후에 우리나라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반환이 된 겁니다. 자, 가사건 병인 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고 이 외규장각 도서에 조선 왕실의 행사를 정리한 의궤라는 도서 또한 존재하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가사건 병인양요와 관련한 사건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병인양요는 우리가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되는데요. 당시 활약했었던 인물로서 양헌수, 한성근 이런 인물들이 존재하죠. 양헌수, 한성근이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에서도 활약했었다. 이게 병인양요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평양에 배를 끌고 왔었던 사건이죠. 이것을 계기로 신미양요가 벌어지겠죠. 미국과 전투. 이번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강화도 조약 체결하려고 서양 흉내를 냈네. 강화도에 운요호라는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화포를 빰뽀 쌌네요. 그래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 정부가
강화도 조약, 일본과의 조약을 처음으로 체결하게 되었구나. 3번에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 양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 이렇게 4번으로 골라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요 다음 강에서 문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